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1985년서부터 현대자동차 정비연수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기적 엔진을 최초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 한 27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 손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전기적 엔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 자동차 전문 교육을 진행하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동차 정비 시장이 확 바뀌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 쪽에 더욱더 기술 보급에 매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하이브리드를 제일 먼저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한 13년 정도 됐는데 제가 타고 다닌 차가 2003년식 도요에서 나온 프리우스 2세대 것인데 한 13년 타고 다녔어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적용되었던 차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보다도 연비를 더 줄이고 배출가스를 줄이고 그 두 가지 목적, 연비와 배출가스 저감에 타겟을 두고 만들어진 차입니다. 원래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배터리로만 가는 자동차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행거리에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을 또 높일 수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로 가는 순수 전기자동차는 실험용으로만 좀 쓰게 됐다가 그 다음에 뚜껑이 덮여졌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비,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의 역량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국민지책으로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이 적용이 된 전기차, 즉 하이브리드가 대세를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어서 갑자기 전기자동차로 넘어가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아직까지도 좀 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경우를 본다면은 하이브리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기자동차가 훨씬 고장도 적고 그리고 주행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하이브리드를 굳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이미 뭐 메이커의 이 시설이 하이브리드로 되어져 있어서 당분간은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이제 500km, 600km 이상을 갖다가 뛰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존재할 자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가 고장이 많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하이브리드 그 이전에 국내에서는 EF 소나타 때서부터 이미 내연기관의 고장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디젤이 커먼 레일이 보편화가 되면서 DPF니 SCR이니 이런 부품들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전자 인젝터가 들어가면서 디젤이 한동안에 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땐 이미 성능이 상당히 상승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EF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고장률이 그 이전이 100이라면은 EF 소나타서부터는 거의 5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부품을 만드는 기술 수준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가 아니어도
고장거리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환경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는 전기 자동차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전기 자동차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 배터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배터리 문제도 이제 해결이 돼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이브리드의 고장률이 내연기관에서 적다라는 것은 틀리고, 이미 내연기관은 고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시작을 했고,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에 있는 특징이 둘 다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고장률이 그렇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없을 뿐이지, 또 고장이 없어도 전부 다 없을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비할거리가 없어지니까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미국에서조차 전기차 쪽의 전문가는 레벨 1, 2, 3로 나누어가지고 내연기관의 정비사들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배웠던 지식 중에 70% 정도는 오버랩이 되지만은 30%는 새로 배워야지 됩니다. 과거 내연기관이 10,000대 중에서 한 1,000대 정도가 자잘한 고장까지 포함해서 1,000대 정도가 고장난다고 본다면은, 고장난다기보다도 수리 건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전기 자동차는 10,000대 중에서 2대 정도밖에 고장이 안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장률이 적다라고 판단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10,000대 중에서 2대밖에 고장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2대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 수요에. 과거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내연기관을 정비했던 매출을 100%로 잡았을 때 매출의 80%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이브리드도 소모품은 역시 그대로입니다. 근데 전기자동차는 소모품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로 한다면 라인, 하이브리드, 제 차도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지금 5만 킬로 정도를 꼈는데 라인이 아직까지도 반이나 남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회생 제동으로 고압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일종의 발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이닝이 열 에너지로 소모가 돼서 마찰로 갈아버리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과 미션이 없어진다면은 이게 이제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매출을 갖다가 만족시키려면은 고장이 많이 나야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전기차는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은 말이죠. 또 하이브리드가 또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고장날 수 있는 것은 몇십만 원짜리, 비싸면 몇십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엔진이 반쪽이 나가지고서는 400~500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않죠. 그러나 자잘한 고장 몇십만 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는 우습게 전부 다 돈을 지불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기차는 말이죠. 고장이 없는 대신에 낫다 하면은 배터리만 하더라도 1,500만 원입니다. 모터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750만 원 갑니다. 인버터 400~500만 원 갑니다. 뭐 누가 술 먹고 백밀라 발로 차가지고 백밀로 교환하는 데가 그런 거야. 뭐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나 똑같죠. 타이어 교환하는 거, 예, 다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근데 그거 별거 아니면은 전체 매출의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80%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파워트레인 부분이 매출이 싹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차 전체 가격 중에 배터리, 모터, 인버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주행거리가
뭐 지금 아이온 5 같은 경우는 공칭 주행거리로 430km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신하게 뛰면은 470, 80도 뛸 것이고 좀 험하게 쓰면은 400, 380도 뛰겠죠. 보통적으로 400km 뛴다고 가정하죠. 보증실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년, 4년쯤 됐을 때 주행거리가 350으로 줄어들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겠죠. 주행거리가 300으로 줄어들면 그다음부터는 불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를 이미 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거북이 불이 하나, 둘, 그 거북이 마리수가 많을수록 차가 늦게 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느낌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걸 DTC 코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자기 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진단, 나 문제가 있다라고 워닝을 해주는 고장이라면은 그나마 고치는 게 고치기가 좀 쉬워요. 그나마. 그런데 그러한 경고등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면 이제 미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어디 정비업소로 들어갔더니 그 정비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전기자동차는요 고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예, 이건 공부 안 하면 못합니다. 교육 못 받으면 못해요. 끝입니다. 내연기관은 수십 년 전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나름대로의 룰이 있기 때문에 꼬마 때서부터 그냥 달달달달 거리면서 그냥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배운 그런 거라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는요 그런 거를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졌고요. 고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 폐차할 겁니까? 한 4년 됐어요. 차 폐차 시킬 겁니까?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글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안 날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했답니다. 이제 그 차 수리점을 찾아서 산말기를 찾아 다녀야 되겠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연기관 쪽에 정비를 하는 경정비 업소가 전국적으로 3만 군데 정도를 예측한다면은 3만 군데에서 고장도 100분의 1로 줄어든다니까는 300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있을 필요 없어요. 고장도 많지 않은데 뭐 이게 수리점이 많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300에서 700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건 적건 고장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빈도가 적을 뿐입니다. 빈도가 적은 대신에 고장이 상당히 집요하고 정말 전문가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비싼 그리고 아끼는 자동차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가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시골길 가다가 저기 타이어나 그냥 교환하는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의 차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제 귀한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